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33.9km나 되죠. 이 방조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산업 그리고 관광을 아우르는 국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새만금 개발 사업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새만금 개발 사업은 최근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기본 계획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갈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김경환 청장을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새만금 개발청 김경환 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청장님은 이미 자타공인, 예. 이 그 30년 새만금의 증인이다. 네.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예. 관심을 갖게 된 뭐 계기가 있었나요? 91년에 착공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10년 동안 2010년에 완공해서 준공식을 방조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네네. 이 방조제가 33.9km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91년도 착공식에서부터 정책 결정부터 착공식에서부터 그때 제가 전라북도 도의원을 했습니다. 네네. 도의원을 하면서 10년 동안에 그 방조제를 쌓으면서 그 중단과 또 다시 재개와 이런 과정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또 새만금에 이제 관심을 갖고 또 도의원을 하면서 정책 결정에 같이 참여를 했고 네. 정책 결정 또 사업 추진 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 같이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에 예. 제가 또 새만금 총리실에 새만금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정책 결정을 했고 또 한국농어총사의 상임감사를 했거든요. 네네. 한국농어총사가 방조제를 만드는 주 기관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억 2천만 평의 광활한 그런 땅이 이제 완성이 돼 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1억 2천만 평은 서울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여의도의 141배. 지금 프랑스 파리에 지금 올림픽하고 있는 파리의 4배 정도의 그런 큰 광활한 토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5대 권역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과정에 2008년에 MB 정부의 그 새만금 TF팀을 만들어서 제가 네. 거기에 이제 전문위원을 했고 네. 또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의 새만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네. 또 인수위원회에서 새만금 TF팀을 만들어서 또 발전 추진 단장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이 시작해서 이제 한 35년이 흘렀는데요. 네, 그 네. 과정에 현장에서 그 새만금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침을 함께 했다고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새만금은 사실 하늘에서 보면 네. 어떻게 이제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놓은 듯한 이게 간척지입니다. 이게 이제 네. 바다를 메워놓은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땅으로 변해서 네. 이제 지도가 변한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변한 건데 그 위치가 네. 군산시 그리고 부안군, 김제시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네. 요 세 행정구역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새만금이라는 이름이 참 독특해요. 네. 저희들이 뭐 찾아보니까 이것도 이제 만경평야하고 예. 예. 김제평야를 합친 예. 새로운 땅이다. 뭐 네. 이런 그래서 의미. 새만금으로 예, 된 예. 겁니다. 예. 이 넓은 땅에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많은 뭐 그 단지들이 조성이 돼 있고 하는데 새만금에 기업들이 제발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 계약을 맺은 28개의 기업 중 절반 이상이 LG화학을 비롯한 2차 전지 기업들. 기업이 원하면 도로도 없애주고 필요한 시설도 맞춤형으로 만들어준다는 소식에 아직 매립하지 않은 곳도 예약을 받을 정도입니다. 최근에 보면 거의 지금 뭐 기업들 유치하고 이런 게 거의 한 10조 가까이 네,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이제 새만금 청이 개청한 지가 11년이 됐거든요. 네. 9년 동안 오래됐네요. 네.
9년 동안은 1조 5천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9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2천억 정도 받았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작년 말까지 1년 7개월 만에 10조 1천억의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제투자진구 지정, 2차 전지 특구 지정을 통해서 정부 정책이 친기업 정책으로 새만금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정부 정책이 되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그래서 또 2차 전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1년 6개월 만에 10조 투자가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단지 용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들어오니까 네네. 유틸리티도 그러고 여러 가지 부분이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정부에서 그런 매립을 해서 또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매립 부분에 대해서 또 앞당겨서 정부에서 또 신속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올 또 10월 중에 또 이제 매립이 완료돼서 이제 또 분양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 2차 전지 업체들이 그 오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2차 전지의 새만금이 그 밸류 체인이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국제투자진흥국 지정도 1호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을 해줬거든요. 네. 대한민국 1호로 지정을 해줬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특구 지정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4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포항, 울산, 청주, 새만금. 네. 근데 새만금이 제일 늦게 출발했어요. 네네. 근데 새만금이 그 4군데 중에 원료를 담당하는 2차 전지 특구 지정입니다. 원료를 네. 담당하는 2차 전지 특구 지정으로 돼가지고 새만금이 이제 기업들이 와서 보니까 그 정부의 지원책이 돼서 세제 혜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확장성이 제일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뭐 10만 평, 20만 평, 30만 평을 토지를 확보하려면 상당히 여러 군데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새만금은 확장성이 땅이 많으니까 네. 확장성이 있자 그런 거. 또 세 번째는 이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부분에 원스톱 지원팀을 만들었어요, 제가. 네네. 그래서 원스톱으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공장을 인허가하기까지 약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근데 새만금은 유일하게 그런 권한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6개월이면 다 끝내줘요. 기업 활동에 상당히 단축되고 그런 네. 부분.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원이 없습니다. 새만금은. 아, 네. 민원이 없어요. 또 아까 사회자님 말씀대로 그런 트라이포트가 형성이 됐잖아요. 공항, 항만, 철도가 2030년에 다 완공이 됩니다. 공항까지요? 네, 공항. 네, 공항까지. 그리고 또 이제 고속도로가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가 올 연말에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2시간 30분에 주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그다음에 지역 간 내부 도로 이런 것이 다 완설이 되기 때문에 네.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그런 새만금에 대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력이나 또 용수, 예. 유틸리티가 또 잘 갖춰져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기업이 이게 이제 국가 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 땅이다 보니까 뭐 민원 규제라든가 토지 보상 이런 건 조금 용이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좀 궁금한 게 실제로 이제 다른 지역의 어떤 공장을 짓는 것보다 예. 이 새만금 쪽에 공장을 지었을 때 세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네, 얼마나 많은 혜택이 좀 있는 건지 예. 그걸 좀 얘기해 주시죠. 법인세 100% 3년간 면제, 또 소득세 3년간 100% 면제, 네. 또 2년간 50% 면제 이런 혜택을 주니까 기업들이 그런 혜택을 국가 산다로서 주는 지역이 최초로 새만금이 이제 그게 되니까 네. 기업들이 몰려들게 됐고요. 네. 또 아까 말씀대로 제가 취임하고 킬러 규제팀 또 신설하고 킬러 규제팀은 각종 규제가 아직도 많거든요. 네네. 그거를 새만금에서는 다 원스톱을 해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혜택성. 그러니까 예. 인허가 문제나 세제 예. 지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거는 예. 어떻게 보면 새만금 개발청 안에서 다 해결이 다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이게 보니까 처음에 이제 입주 심사를 봤는데 아, 네네네. 입주 심사를 봤는데 심사 내용이 한 60페이지 되는 거예요. 60페이지. 기업들이 까다롭네요. 거기서 지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제가 가가지고 예. 그 규제팀 만들어서 6장, 7장으로 줄였습니다. 10분의 1로 확 줄였어요. 저는 지금도 그것도 더 줄여라. 이런 입장이다. 왜냐하면 한 3주 전에 또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전북에 오셔서 네네. 간담회 하면서 모든 규제, 킬러 규제 다 다른 부처하고 협의하기 전에 다 규제 풀어서 기업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또 땅이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적게 공급해라. 하는 또 말씀도 주셔서 네. 새마을청은 지금 힘나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S그룹이 1조 8,4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의 2차 전지 핵심 소재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LNF와 함께 연내 2차 전지 전구체 공장을 착공해서 2025년에서 2026년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이 지금 저희들도 이제 자료를 네. 취재해보니까 한 70여 개사가 좀 들어가 있는데 네. 뭐 LS 그룹도 있고 GM 코리아도 있고 네. 뭐 이 국내 이제 아주 좋은 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2차 전지 이외의 업체들 네. 또 이렇게 뭐 대규모로 진행되는 그 투자할 만한 기업들 또 네. 접촉이 되는 데가 있나요? 2차 전지 기업은 이제 LS그룹이 원래 1조 8천억 투자하기로 했다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더 투자하겠다. 그래서 2차 또 협약식을 했어요. 4천억 더 투자해서 2조 2천억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을 착공해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런 반면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산업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 자동차 산업, 만약에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반도체 산업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 후방 산업들이 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토지도 많이 필요하고 네. 2차 산업들은 보통 5만 평, 10만 평 필요하지만 자동차 산업은 뭐 30만 평, 50만 평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이제 관광 산업, 예, 관광 산업도 지금 협상 중이고요. 네. 관광 산업도 들어오면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수시로 제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관광 분야에 대한 그런 좀 활성화를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만금에 무슨 뭐 관광을 할 만한 그런 데가 있나요? 관광 마이스 산업 지역이 700만 평이 있습니다. 700만 평에서 거기에 이제 뭐 말 산업, 골프 산업, 뭐 여러 가지 그런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지금 협상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산업 중에 이제 마이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동에 가면 뭐 코엑스 같이 네, 네. 일산의 킨텍스 같이 어떤 네. 전시관을 네, 만들어서 컨벤션. 예, 그걸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K푸드 같은 경우도 뭐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형태의 그러면 이제 그건 제가 이제 취임해서 3대 허브를 지금 이번에 기본 계획을 새로 그리잖아요. 네네. 3대 허브를 제시했는데 가장 중점인 것이 이제 이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 확충과 이제 관광 마이스 산업.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푸드 허브입니다. 예, 글로벌 푸드 허브는 익산에 이제 식품 클러스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연계한 가공 산업을 활성화시키자. 지금 네덜란드의 그 노트르담 항은 네덜란드는 농생명에 대한 일년의 흑자가 한 400억 불 이상 됩니다. 많이 우리 나네요. 정부는 농생명에 대한 적자가 한 300억 불 되는 거예요. 적자폭이. 네. 그래서 글로벌 푸드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의 그런 노트르담 항은 그 유럽의 한 5억 5천 인구의 한 69%, 근 70%를 장악합니다. 근데 네덜란드가 과일이나 뭐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다 수입해서 가공해서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가 지금 50년 됐거든요. 근데 세계 그 식품 기업들 1위에서 예를 들어 12, 20위 기업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동남아의 이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주식이 높아지니까 동남아에 어디가 적지냐 해서 저희가 새만금이다 하는 걸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K푸드 지금 K 열풍이 있으니까 K푸드를 새롭게 그런 집착화시키고 전략적으로 가자 해서 글로벌 푸드 허브를 지금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을 좀 잘 만들어서 네. 주변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한테 좀 이렇게 빨리 이 그렇죠.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기업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대기업들도 그렇고 중소기업들도 투자를 할 만한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다. 또 협상 중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외국계 기업들도 혹시 이제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뭐 협상이 진행되거나 진행 중인 기업들이 있나요? 외국계 기업은 이제 주로 중국, 독일, 미국 이런 기업들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자동차 2차 전지하고 자동차 산업 네.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조 천억 중에 약 4조가 외국계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업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다른 지역은 MOU 체결하고 막 50%만 들어와도 잘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새만금은 10조 천억인데 지금까지 한 군데도 뭐
그 MOU를 파기하거나 들어보거나 하는 기업이 없어요. 네네. 전체 기업들이 지금 다 그 일정 로드맵대로 쭉 지금 형성이 돼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상주 직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고급 인력을 이제 확보하는데 그렇죠.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예. 이제 지적도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 건지. 두산 PSL, 두산 이제 착공을 해서 내년에 이제 지금 생산품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미 그 회사는 네, 이제 나오고 공장이 있습니다. 다 지어져서 네, 그래서 내년에 또 한 100명 정도가 전문 인력 근로자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의 그런 대학과 이렇게 MOU 체결 뿐이 아니고 1대1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S는 이제 2조 2천억 투자하니까 지금 그러다 보면 2027년까지 한 12,000명이 필요하거든요. 네. 인력들이. 네. 그래서 그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해서 그냥 이렇게 기업하고 대학하고 이렇게 MOU 보는 것보다도 네. 직접 1대1 매칭을 해서 필요 인력, 고급 전문 인력, 그다음에 근로자 이걸 어떻게 형성해서 가는 거 그런 부분에 직접 대학에서 그런 걸 양성해서 또 마이스 고등학교까지 다 양성해서 그래서 전라북도 고등학교 전문대 네. 대학 다 해서 지금 매칭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2027년까지 한 12,000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지금 전문 인력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인력이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이 살아야 될 또 집이 또 필요한 그렇죠. 거고 예. 또 뭐 주변에 공원도 필요하고 네, 네. 학교도 필요하고 예. 또 뭐 또 주변에 좀 대도시나 또 서울에 오려면은 그런 네. 도로도 좀 잘 닦여져야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네. 준비가 되고 있고 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변 도시가 올 10월에 이제 80만 평, 200만 평 조성을 해서 80만 평 분양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정주 여건이 돼서 기업들이 빨리 지금 해두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뭐 아파트도 짓고 또 자기들 직원들 사택도 짓고 하려고 그렇게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이 들어왔는데 대기업이 들어다 보니까 대기업에 대한 그런 맞춤형 그런 지금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께서 네. 그 전북 민생 토론에서 산업 네. 영지를 좀 늘려야 된다, 예. 확대하겠다. 예, 예. 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만큼 기업들에 대한 요구, 그 기업들이 글로 가고 싶어하는 요구들이 예. 꽤 있을 거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용지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공급하기가. 네네네.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 건지. 민생 토론회 때도 기업이 땅이 부족합니다. 땅을 주십시오 하니까 대통령께서 적기에 필요에 공급을 해야지 시간이 흐르면 안 된다. 적기에 공급해라. 그 산업단지를 대폭 확충하라는 거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규제는 다 풀어라. 왜 규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업들을 옥죄냐. 기업들이 친환경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좀 풀어라 하는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그걸 맞춰서 지금 저희 새만금청이 곧 이제 제2산단을 발표할 겁니다. 제2산단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규제 각종 규제 다 풀게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가 크고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환경 문제, 뭐 네. 폐수 문제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주변에 컴플레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뭐 어떤 뭐 특단의 조치를 좀 갖고 계신 네. 건지. 윤석열 대통령님이 새만금에 오셔서 그런 이제 그 용폐수 관로, 통합 관로를 해라 해가지고 또 예산을 350억 이상 세워주셔가지고 네.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하고 있고 또 환경단체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오폐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처리해 주면 좋겠다. 그걸 정부에서 협의해서 오폐수에 대한 그다음에 환경 그런 뭐 소각장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네. 지금 정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것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렇게 10조 원의 투자 유치가 되니까 그걸 빨리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라북도, 전라북특별자치도 그다음에 뭐 환경단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의 미래를 좀 알 수 네. 있는 그 2050년까지 네. 어떤 그런 기본 틀을 다시 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좀 변화가 될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라북도 1호 공약이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에요. 메가시티 조성은
군산, 네. 김제, 부안을 해서 앞으로 100만 도시를 만들어서 그런 지금 지역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지역 소멸, 뭐 인구 소멸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하니까 이 광역권으로 만들어서 경쟁력을 키우자. 그래서 국내도 경쟁력, 외국과 경쟁력 키우자.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익산까지 포함한 100만 도시를 만들자고 지금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고 네.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건 바로 익산까지 포함하면 한 70만 됩니다. 그다음에 네. 새만금의 정주 여건에서 30만. 그럼 100만 도시가 되면 그런 드라이포트나 또 도로나 또 정부의 그런 SOC 사업들이 더 추진이 잘 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또 국제적인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새만금이 새로운 그런 이제 경쟁력을 확보해서 확보해서 경제권 또 무슨 도로 확장권 여러 가지 사항을 만들어내면 바로 이제 새만금이 그 4개 시도와 함께 시군과 함께 그런 새로운 그런 전략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100년 먹거리 산업이 이제 새만금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지역마다 그러니까 군산, 김제, 부안, 익산마다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지만 그런 것을 좀 잘 담아서 메가시티 조성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새만금적인 방침입니다. 국내 대기업 아까 이제 LS그룹 네. 네, 거기 말고 또 뭐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네. 그 지금 이제 이 TV를 보고 나도 예. 좀 가고 싶다, 관심이 예. 있다. 이런 분들 또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울 사무소에 홍보 전시관을 서울에 두었습니다. 네. 그 홍보 전시관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전시를 하면서 그런 기업들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네. 있으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가서 이제 면담도 신청하고 또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새만금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세제,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네. 저희는 원스톱으로 다 해주니까 기업들이 상담해서 들어온 기업들이 많아요. 네. 예, 기업들이 새만금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그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여건이다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외국 기업들도 그렇게 관심 갖고 계속 외국 기업 협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저희가 알만한 뭐 외국 기업이 좀 있나요? 딱 들으면 이런 외국 기업. 이제 2차 전지로 중국 기업의 최고 1위 기업, 세계 1위 기업들이 지금 협상하고 그래도 1조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초에 또 중국에 가서 그런 기업들하고 협상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취임하신 지 한 1주년이 네, 그렇습니다. 되셨죠? 네. 앞으로 이제 좀 계획을 네. 좀 말씀을 해주시고 네. 또 하지 못했던 얘기가 있으면 꼭 네. 이 얘기는 꼭 내가 하고 싶다라는 네.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이 새만금은 앞으로 전북 특별자치도의 100년 먹거리 산업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산업이 융합해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만드는 중차대한 지금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 정책의 정부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이번에 기본계획을 새로 그리면서 친기업 정책의 기본계획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3대 허브를 제시했습니다. 첨단 산업 허브, 글로벌 푸드 허브, 또 관광 마이스 허브를 조성해서 이 새만금이 이제 명실공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략 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취임하면서 취임 일성으로 10조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조가 작년 연말에 완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10조가 시드머니가 돼서 이제 100조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새만금이 되도록 새로운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면 새만금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박정현의 파워 인터뷰는 새만금 개발청의 김경환 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